안녕하세요. 올해 32살 미혼남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인데 꼭대기 층인 15층을 분양받아 20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람이 좋아서 많은 아줌마들이 따랐죠. 옆집 아줌마 역시 친언니처럼 따랐고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심심하면 옆집에 놀러 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오후 수업이 휴강이 되면서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경비 아저씨가 서둘러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죠. 근데요, 아줌마 이 시간에 경비 아저씨가 왜 아줌마 집에서 나왔어요? 조금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며 제 시선을 외면하며 말했어요. 거실에 형광등이 깜빡거려서 교체 좀 한다고. 근데요, 두 분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나누는 말을 제가 엿들었어요. 순간 당황한 아줌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 정말 창식이가 들었어. 들었죠? 두 분이 내연 관계라는 거 다 알아요. 뭐 얘가 사람 잡네. 너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 그래요? 그럼 경비실에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창식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창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창식아, 너 이 얘기 딴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돼. 둘만의 비밀이야. 정확히 그녀는 4년 뒤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어버렸네요. 암튼 저희 옆집에 40 후반의 아줌마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초딩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니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와도 언니 동생하며 친했었고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3년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왜 이혼한지는 대충 알지만 그 이혼한 남편은 다른 곳에서 살고 그 아줌마는 계속 옆집에서 사시더라고요. 자식이라곤 딸이 한 명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지낸다고 하네요. 꼬맹이 때 제가 가끔 놀아주기도 했는데 암튼 그 애는 방학 때나 한 번씩 내려오고 아줌마는 이혼 후 쭉 혼자 살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5년 전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옆집 아줌마는 남자 둘이 사는 우리 집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가끔 집에 찾아와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챙겨주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엄마랑은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였으니 부담 가지지 말라고. 이후부터 아줌마를 정이모라 불렀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늘 걱정하시던 큰아버지와 2명의 고모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종용하고 조카인 나를 꼬드겨 나 신경 쓰지 말고 재혼을 하시라는 말까지 드렸지만 워낙에 보수적이던 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슨 새장가를 가냐며 극구 반대를 하고 아들이 교수나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주고 싶다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혼자서 저의 뒷바라지를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의 새엄마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잠깐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을 때죠.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벨이 울리더니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늦어도 저녁 7시까지 귀가하는 거였어요. 집에 들어서고 상황을 파악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서 아버지의 팔에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나란히 서서 빙그레 웃고 있던 여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정이모라 부르던 옆집 아줌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그렇게 재혼을 하라고 애원까지 하였지만 눈썹 하나 까딱 안 하시던 분이 얼마나 되었다고 정이모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해서 근처 한정식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소주도 한 병 시켰어요. 술을 한 잔 들이키시더니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은근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했어. 그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바로 이 말이었죠. 제가 6개월간 호주에 가 있는 동안 두 분이 눈이 맞았나 봅니다. 제 의중도 존중하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함께 물어왔다.
어떠니? 함께 살아도 괜찮겠니? 제 의견을 존중하고 싶단 말은 말뿐이었지 저에게 말을 할 틈도 안 주고 대답만을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전 상관없어요. 두 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후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1년 전 아버지가 근무를 하시던 회사에서 베트남 쪽에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10개월 가까이를 국내에서 머무는 일보다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일이 더 많아질 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하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정희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에 또 출장 가셨어. 처음엔 잦은 출장을 가시자 집에 오면 마치 빈 집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너무 잦은 출장에 이골이 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좀만 기다려. 금방 저녁 준비할게. 그날도 둘이서만 저녁을 먹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전 제 방으로 가 침대 위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식,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때? 그녀가 고개만 들이밀고 물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너무 좋아요. 그럼 거실로 빨리 나와. 이리로 와서 앉아. 거실 테이블에는 간단한 안주거리와 캔맥주가 차려져 있었네요. 그리곤 간만에 기분 한번 내보고 싶다며 옆자리에 앉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동안 허물없이 지내왔기에 별 생각 없이 나란히 앉았고 담소를 나누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창식이는 만나는 여자친구 없어? 몇 잔을 마시자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하였죠. 어머머, 세상의 여자들은 다 뭐한데? 우리 창식이 같은 남자 안 잡고 호호호. 그녀는 한 손엔 술잔을 들고 한 손으론 머리를 쓰다마며 말을 하였습니다. 창식이도 연애하고 장가도 얼른 가야지? 살짝 분위기가 어색해지려고 하더군요. 아줌마, 술 더 가져올게요. 술을 핑계로 일어섰습니다. 그래, 많이 가져와. 아버지도 없겠다 흠뻑 마시자고. 그녀의 혀는 이미 꼬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 4캔을 꺼내어 다시 거실로 가서 이번엔 맞은편에 앉으려고 했는데 왜 거기 앉아? 창식이는 이 아줌마가 싫어. 살짝 눈을 흘기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말을 더듬으며 전 다시 옆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호호호 그래야지 암 그래야지. 그리고 그날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안 계시는 날엔 그 사이를 못 참고 어머니는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랑 밤새 놀다가 집에 새벽 5시쯤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퍼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오후 5시더군요.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고 주말이라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참 게임하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줌마는 분명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문 여는 소린 들렸는데 인기척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줌마하고 불렀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문을 노크하고 살짝 열어보았죠. 아줌마가 몸살기가 살짝 있어 일찍 들어왔다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며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편히 잘 쉬라고 하고 저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했죠. 근데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가서 감기약, 열 내리는 약, 콧물약 사고 본죽 가서 죽도 사와 안방에 가져다 드렸죠. 근데 그때까지 아줌마가 옷도 안 갈아입고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들었나 봅니다. 아무튼 죽 먼저 드시고 약 드시라고 하니깐 완전 감동하면서 그날 이후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한테 질투를 하고 집착이 엄청 심해졌어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질투까지 하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단둘 있었는데 학교 후배가 오빠 뭐해? 라는 카톡을 보고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그때가 밤 12시쯤 되었거든요. 둘이 무슨 사이냐고. 이 시간에 이런 메시지가 무슨 뜻인 줄 아냐고.
저로선 그냥 가벼운 안부 문자인 것 같은데 새엄마는 자기 몰래 여자친구 만들었냐며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일하는 거래처 여직원인데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사귀기 직전에 썸을 타는 단계인데 저를 보고 마구 화를 내며 속상해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불안하냐고 했더니 여자의 직감인데 아무튼 불안하다고 짜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선물로 준 핸드폰 케이스 보고 혼자서 막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소설 쓰고 바가지 아닌 바가지, 갈굼 아닌 갈굼을 당하면서 지냅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주말이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부산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직원과 동행한 걸 알고는 저만 보면 혼자 여행 다녀오니까 좋아 하고 질투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을 보니 옆집 아줌마와 가까워진 관계에서 감정적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진 것 같아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정이 형성되었을 때의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경계 설정. 아줌마가 느끼는 질투나 불안은 감정적으로 애매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아줌마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줌마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관리. 아줌마의 질투가 심해지면 감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질투심이 불안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줌마와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 여직원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직원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줌마가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실을 여직원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가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 아버지가 집을 비운 동안 가까워진 관계에서 감정적인 의존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아줌마와의 거리를 조금 두고 서로의 감정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까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피하려면 자신도 스스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줌마와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감정선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가진 것에 불안해하며 그 불안이 질투로 변한다.